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공공장소에서 은밀한 순간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평범함을 벗어난 그 짜릿한 경험, 단 한 번의 스릴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공공장소에서의 아찔한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을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잠자리는 꼭 침대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애인과의 친밀한 순간을 위해 꼭 익숙한 장소로만 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조금 안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진짜 짜릿하고 잊지 못할 경험은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인간은 본능뿐 아니라 감정과 쾌락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라도 분위기와 장소에 따라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곤 하죠. 특히 관계 초기엔 장소보다 서로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함이 생기면 뭔가 색다른 건 없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이 자극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구를 사용해보기도 하고 새로운 체험을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똑같은 환경에서만 반복되다 보면 자극이 점점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침대가 아닌 조금은 특별한 공간에서의 경험이 생각보다 더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물론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지만 제가 겪었던 솔직한 경험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조금 놀라실 수도 있지만 가장 긴장되고도 흥분되는 장소 중 하나는 바로 공공 화장실 같은 예상 밖의 공간입니다. 들키지 않을까 하는 아슬아슬한 순간 혹은 금방이라도 누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 긴장감이 오히려 더 강한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비슷한 예로 파쿠르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건물 사이를 뛰어넘는 그 위험천만한 움직임이 왜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할까요? 바로 그 위험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는 안전 속의 안락함보다 위험 속의 짜릿함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늦은 밤 공중화장실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시간대의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사람이 거의 없거나 가끔 한두 명 정도 오가는 정도입니다. 이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연인끼리 함께 들어가 변기 칸에 들어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자정이 지난 시간에 남자친구와 공원을 걷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솔직히 말해 여자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은밀함과 묘한 기대감이 스치죠. 만약 상대가 망설인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뭔가 색다르고 짜릿할 것 같지 않아? 한 번만 해보자.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팁 하나. 가능하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여성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눈치가 덜 보이지만 반대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다 걸리면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꼭 이 점은 주의하세요. 한 칸 안에 들어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마주 보는 것보다는 여성이 등을 돌리는 자세가 안정적이면서도 집중하기 좋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남성분이 주변 소리에 집중하며 외부의 인기척을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라도 들뜬 나머지 외부 소리를 무시한 채 몰입하게 되면 누군가가 들어와 신고하거나 심지어 몰래 촬영당해 유포되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정말 짜릿하고도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혹시 해보신 분 계시다면 댓글로 조심스레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다음 장소를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짝 말씀드리고 싶어요. 까다로운 사람과 회식 후에도 콘텐츠를 준비한 만큼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장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건물 비상 계단입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 비밀스럽고 과감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예요. 물론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만큼 강한 몰입감과 긴장감을 함께 느낄 수 있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사무실에서만 머무르고 비상 계단을 자주 이용하지 않아요. 특히 고층 건물일수록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은밀한 공간으로는 제격이죠. 가끔 통화하러 나오는 직원이나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 빈도는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선 계획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회사,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커플이라면 비상계단이야말로 둘만의 아슬아슬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드문 고층의 계단은 마치 세상에서 단둘이 떨어진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언제든 누군가 내려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짜릿한 긴장감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곳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분의 복장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딱 달라붙는 청바지나 종아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롱 원피스는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갑작스럽게 계단을 내려온다면 긴 옷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 들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반면에 짧은 원피스나 치마는 그런 상황에서 훨씬 빠르게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 실용적입니다. 특히 플레어 치마처럼 자연스럽게 퍼지는 디자인은 활동성도 좋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부담 없이 가능하게 해주는 일종의 기능성 의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서로의 동의와 배려가 전제되어야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자신의 아파트나 거주 중인 건물에서는 이런 시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스릴이 넘치더라도 관리실 직원이나 우연히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발각되는 순간엔 정말 큰일이 납니다. 동네 전체에 소문이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고 경우에 따라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하기 어렵다면 생활권 외부의 다른 건물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소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곳도 야외 특유의 묘한 분위기와 함께 밀폐된 공간에 안정감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장소죠. 하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고성능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밖에서의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차량 내부, 그것도 조심스럽게 창밖을 살피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주차장 사이를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일 때의 긴장감은 다른 장소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자극을 줍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차량의 썬팅 상태입니다. 썬팅이 약하거나 없는 차량에선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순찰 중인 경비원에게 발각되면 공연 음란죄로 바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 내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물티슈를 비치해두고 젤 제품은 운전석 아래나 서랍 속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미리 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량 내부에서는 젤 제품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부드럽고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연인과의 관계에서 예전만큼의 자극이나 흥분을 느끼지 못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복된 일상 속에서 어느새 특별함이 사라진 듯한 느낌, 익숙함 속에서 열정이 조금씩 식어가는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장소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다시금 관계의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 그리고 적절한 조심성이 함께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때로는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작은 자극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야외에서 새로운 감각을 경험해보는 것도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죠. 정해진 공간과 반복되는 방식 속에서 점점 무뎌졌던 감정들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다시 선명하게 살아나는 느낌. 그런 경험은 여러분은 물론 함께하는 파트너에게도 강렬한 인상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작은 도전 하나가 관계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서로 간의 거리감을 다시금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색다른 경험이라는 건 꼭 거창하거나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시선, 그리고 약간의 용기만 있다면 익숙했던 공간도 전혀 다른 기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설렘이 깃든 순간으로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아이디어가 되었거나 평소의 고민에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에 재미와 영감을 더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하고 싶어요.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매일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마음이 따뜻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열정으로 준비하고 정리한 콘텐츠가 누군가에겐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전달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건강하면서도 흥미롭고 때로는 살짝 야릇하면서도 유쾌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반짝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상담 요청이 밀리고 여러 일정에 바빠서 오랜만에 긴 호흡으로 정리된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죄송한 마음과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자 모태솔로의 특징 5가지입니다. 연애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분들, 또는 매번 연애로 이어지지 못하고 끝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나는 왜 항상 연애가 어렵고 시작조차 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해본 적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특징, 집순이 성향입니다. 바깥 활동보다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있어도 낯선 이성과의 만남은 늘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학교나 직장에서 평판도 좋고 인간관계도 원만하지만 퇴근 후에는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연애의 기회는 결국 만남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서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고 가끔 가볍게 술 한잔하는 시간은 갖지만 정작 이성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시간은 거의 없던 건 아닐까요? 요즘은 자만추, 즉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말이 유행이지만 그 말에만 기대다 보면 오히려 아무런 만남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인연은 때로는 스스로 찾고 먼저 다가가야 비로소 시작되기도 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절당할까봐 혹은 어색한 분위기가 될까봐 걱정되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상대방도 나처럼 같은 불안과 망설임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서로가 기다리기만 하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에 때로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라도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걸어주길 바라기보다는 마음속에 머무는 호감을 작은 행동으로 표현해보세요. 아주 사소한 인사 한마디, 자연스러운 질문 하나로도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특징, 외로움을 잘 느끼지 않는 성향입니다. 요즘처럼 1인 가구가 늘고 혼밥, 혼술, 혼영이 일상화된 시대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서의 시간이 더 편하고 자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죠. 특히 여자 모태솔로인 경우 이런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져 외로움을 잘 느끼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동성 친구들과의 시간으로 충분한 사회적 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많죠.
물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건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욱 깊어지는 따뜻함과 안정감이 아닐까요? 같은 영화를 보고도 함께 웃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취향을 나눌 수 있다면 그 행복은 혼자일 때보다 2배, 아니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의 평온함도 소중하지만 때때로 누군가와의 연결을 통해 더 큰 감정의 세계를 경험해보는 것도 분명 가치 있는 일이죠. 네 번째 특징, 눈이 너무 높은 경우입니다. 이상형을 가진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고정되어 있다면 좋은 인연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나 유명 연예인 같은 외모나 조건을 실제 만남에서도 기대하고 있다면 현실에선 만족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좁히는 셈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깊은 매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때로는 첫인상에서 큰 감흥이 없더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마음이 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상대만을 기다리다 보면 실제 내 옆에 다가오려는 좋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칠 수도 있어요. 사랑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감정입니다. 마지막 5번째, 연애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은 경우입니다. 연애는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라는 생각, 요즘 시대에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때로는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염려가 숨어 있기도 하죠. 또는 혼자의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생활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혼자가 편하더라도 문득문득 외로움이 스며드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군가와 일상을 함께 나누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건 우리 삶에 깊은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그 따뜻한 연결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좋은 사람 나타나겠지라고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보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작게라도 움직이면 분명 어딘가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자 모태솔로의 5가지 주요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익숙하고 편안한 당신, 높은 기준 속에서 이상형을 꿈꾸는 당신, 연애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당신, 모두 괜찮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그랬다면 오늘부터는 조금씩 새로운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도 분명 값지지만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순간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감동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오래 기다려온 진짜 인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